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날이고요. 지금 아침 7시 30분입니다. 오늘은요, 앞에 동영상을 3개를 올려드렸는데, 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분에 대해서 기울기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다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100%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적어도 한 85%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 저도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긴장도 되고 떨립니다. 사실은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학교까지는 동영상을 충분히 많이 올렸었고 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충분히 저의 이 아이디어로 중학교 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컨프런치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40년도 넘었고, 이런 그 고등학교 미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식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평균 변화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년 동안에 걸쳐서 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영상 3개를 올려드렸지만은 오늘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그보다는 한층 더 진일보된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CND 수학에서 발표하는 국내 최초 발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국내 최초 발표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이 또 설명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원가 정가 문제를 그 고생을 하면서 중1에서 원가 정가 문제를 중1에서 공무원 시험 보는 날까지 몇 년을 하는데, 이 공식 하나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될 내용인데도 정말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수험생 여러분. 예. 제가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30년을 연구해가지고 제가 이 원가 정가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공식은 어디에도 제가 3년 전에 발표를 했으며, 그 공식 하나면은 일사천리로 다 풀 수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 미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를 완벽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산만 하고, 물론 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시간이 45분, 50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시험지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로 쓰는 시간 외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허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저도 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학습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숫자만 넣어서 계산을 하려는 그런 방식, 그런 게 몸에 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이 그런 식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수학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동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수학에 정말로 요즘 저는 동영상을 거의 수학 동영상을 보지 않는데, 요즘 이제 미분을 시작한 대로 많이는 안 보지만 조금 봅니다. 어떻게 저와 틀리는가 해서 비교점을 찾기 보는데, 이 정말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 상에도. 예,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로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잘 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은, 수학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산만 하고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내용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다 보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설명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C&D 수학, 저는 C&D 수학에 제가 학습 토의장을 맡고 있는 장대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국내 최초의 발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최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또 사설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이 좀 늦고 어눌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수학 문제를 오늘 이제 이 문제를 하면서 저가 주장하는 게 100%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3개가 어제 올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를 한층 더 진일보진 내용까지 이제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전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 기울기만 아는 학생이면은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여기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와 이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범위고라.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은 개인지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개인지도. 처음 보는 학생, 처음 배우는 학생한테 이 설명 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또 7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함수 fx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요거 그래프 개형, 이거 못 그립니다. 여러분, 이 x입니다. x 못 그린다. 그릴 수가 없어요. 못 그린다. 이 못 그리는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만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왜 못 그리냐면은, 우리가, 잠시만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장황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바로바로 숫자를 써서 설명은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서 문제를 설명을 제가 이제 메모하는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안 되냐면요,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런 3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지수가 없죠. 여기서 미지수가 없습니다. x 앞에 개수가 다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왜 이런 거는, 자, 보시면은 미지수가 없다. 미지수가 없죠. 여기 a나 이런 거. 그러면 이거 f 프라임 x 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제 했는 것처럼 이거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게 방정식 는 0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책에는, 대한민국에 나오는 책들은 전부 다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저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는 0이라는 걸요, 여기서 어제도 설명했지만 기울기가 0인 지점입니다. 기울기가 0인 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는 0이랄게 이게 x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을 그렸을 때 여러분, 하나는 이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거, 또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저는 다른 선생님과 틀립니다. 수평선을 해서
이거를 작게 잘라서 미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함수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1일 때 여기 넣어 봐야 됩니다, 대형표에서. 그래서 함수값을 구해야 돼요. 한 번 더 거기까지 했어요. 오늘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긴데 그래도 설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아셔야만이 전체적인 미분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대형표를 먼저 여러분 여기서 대형표를 이렇게 대형표를 그려서 여기 x가 되고요. 여기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여기 fx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x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요. 플러스 1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이 기울기는 0입니다, 여러분. 이게 0이죠. 기울기 0. 여기까지는 다 됐죠. 기울기가 0인 점 지점을 제가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함수 값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 2차 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함수 값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정말 저하고는 생각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솔직히 현재 그 시중에서 모든 책들은 방정식으로 거의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으로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입니다. 기울기값. 함수값, 기울기 함수값입니다. 기울기 값이고요. 자, 항상 똑같습니다. 설명은 어떤 문제가 바뀌든 말든 항상 똑같다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분이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울기가 0인 지점 나왔죠. 그럼 좌표를 우리가 이거 좌표를 찍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기울기를 그릴 겁니다. 좌표 찍어 기울기 그린다. 직접 기울기를 그립니다. 여러분 이런 풀이는 여러분도 어디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x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계산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1일 때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일 때는 여기 플러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그럼 7이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맞고요. 플러스 1일 때는 1을 마이너스 3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6 맞습니다. 이 계산이. 자, 그래서 좌표는 뭘로 찍냐? 여러분 보세요. 좌표는 이거와 이걸로 좌표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1을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 전부 전체 다 복수입니다. 그러면 좌표가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끝나는데 기울기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 이 0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 0을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설명했죠. 미분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거 조금만 갖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죠. 여기 수평선 방향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예. 그다음 플러스 1일 때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6이죠. 여러분 예. 자, 플러스 1일 때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 4, 5, 6 아니 이만큼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좌표는 여기에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x가 0일 때 마이너스 4죠. 이거는 좌표입니다. 하나 둘셋넷 0일 때 아시겠죠? 0 대입하면은 그러면 대략 여러분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래프는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저는 삼참수가 될 건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딱 될 때는 이 위치를 찾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위치를 기울기 0인 점을 아시겠죠? 예, 아주 찾기가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식이 이 f 프라임 x가 예를 들어서 이게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되는가요? 여기에다가 4 이렇게 하겠습니다. 3으로.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인수분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곱해서 이거는 3x x 3이 5거든 3x 하면 6x 9에서 1 빼면 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울기가 0인 지점 찾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점을 여러분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시 여기다 근의 공식 넣어야 되죠. 풀려면 그러면은 답이 예를 들어서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하니까 뭐 8이다 2루트 2다 8 잠시만 죄송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위치가 이거 여러분 찍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이 위치가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울기 0이 되는 지점 찾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는요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떻게 여기 찾아서 찍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울기 0만 찾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기울기 0을 찾는데 인수분해 되는 건 바로 찾을 수 있지만은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찍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직선상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와 이 식을 잘 비교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을 하면 이건 그래프를 더더욱이 못 그리는 이유가 왜 못 그리냐면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요 미지수까지 있습니다. 여기 미지수까지 이거 그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그립니다. 이거 기울기 0인 지점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못 찾는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미분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 하나하나를 전체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설명이 아무리 방대해도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순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이 내용이 쉽습니다.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명을 제가 40분 한다고 해서 1시간을 해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거 그대로 비교만 하면 됩니다. 비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비교만.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미지수가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fx가 앞에서 했는 것처럼 fx가 여러분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숫자로만 돼 있는 거 있었죠. 이런 건 참 쉽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될 때는 위치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상당히 구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된 내용이죠. 예. 일단 형태가 이렇게 미지수가 없는 형태 이렇게 있는 형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못 그립니다. 미지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를 보고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계산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계산만 해서 답을 내놓고 계산은 해서 답을 물론 내놓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답만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못 그린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아침 새벽에 지금 방금 전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메모를 했는데 조금 두석 없이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일단 못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식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F'X로 나가면서 이거는 3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죠. 미지수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계산을 하면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F'X를 F'X 예,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자, 3X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되죠. 이렇게 F'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풀이가 혹시 잘못 풀이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풀이해 놓은 거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식에 나타나는 게 이게 기울기 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2차 식이 여기 여러분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안 그린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거 안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거는 기울기 값입니다. 미지수가 포함이 됐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울기 값이에요. 예. 기울기 값인데 지금 미지수가 포함돼서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 값을 우리가 이걸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왜 못 그리냐? 이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앞에서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숫자로 될 때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인수분 해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못 그립니다. 이거 그래프 못 그립니다. 그래프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울기가 0인 지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울기가 0인 지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자, 기울기가 0인 지점. 자,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드려요. 이런 거는 기울기가 0인 지점 인수분을 해서 쉽게 찾는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일단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했는데도 기울기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진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끝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등장이 되냐면은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못 찾죠, 여러분. 0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못 찾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뭐가 또 때문에 A 때문입니다. A 때문에 안 되는 걸 못 찾습니다. A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울기 0인 점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내용 추가돼서 뭐가 추가되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 판별식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구하니까 판별식이 등장합니다. 판별식이라는 게. 그럼 판별식이 그러면은 여러분 당신 그 앞에서 이거를 방정식으로 절대 안 푼다고 해놓고 또 판별식까지 등장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지금도 저는 방정식 아니라고 판별식 써놓지만은 방정식 절대 아닙니다. 방정식이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숫자로 이걸 바꿔야만이 이 식의 기울기가 0인지점 찾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놨죠. 왜 판별식이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판별식이 왜 나옵니까? A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때문에. A가 없으면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A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때문에. A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판별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는 거와 이렇게 숫자로 됐을 때는 기울기가 0인 지점 찾기가 쉽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판별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판별식이 불필요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판별식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럼
우리가 판별식이 어느 때 필요합니까? 이 미지수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미지수가 있을 때 방정식에서 반드시 판별식으로 풀어야만이 여러분 이 식이 숫자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만 판별식으로 풀어야만이 뭘로 바뀌냐? 숫자로 다 바뀝니다. 숫자로 바뀐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정식 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기울기 2점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이걸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판별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별식은 그 10% 비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판별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5%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판별식은 중요한 거는 기울기 0인 지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A를 숫자로 바꿔야 저 기울기 0인 지점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판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해 되셨죠?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나오면은요, 미지수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으로 풀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거기까지. 판별식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판별식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식으로 생각하시기로 저는 판별식은 비중 5%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판별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4번에 대하면 여러분 짝수 판별식이죠. 자, 이걸 하면은 b제곱 2를 나눠서 b제곱 하면은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ac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6a가 되죠. 예, 곱하니까 3하고 마이너스 6a.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판별식이. 예.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게 숫자로 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 2개를 찾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판별식입니다. 방정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A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A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A가 숫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판별식을 하면은 숫자로 바뀐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A-6이니까 이거는 A 플러스 0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답은 이게 여러분 이게 A 플러스 0 이것도 또 잘 모르는 질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씁니다. 그래서 A는 0 하나는 A는 6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판별식이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되면은 답이 숫자로 바뀌기는 바뀌는데 이제 이게 부동식으로 바뀝니다. 방정식이 아니고 부동호로 바뀝니다. 부동호 는이 아니고. 자, 왜냐면은 이렇게 4분의 D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극값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극값을 가진다고 그랬고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되면은 답이 몇 개냐면은 곡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답이 2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은 극대 극소값 이렇게 가지면 답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2군데를 하기 때문에 2군데. 그래서 이게 판별식을 해가지고 는 0이 아니고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 숫자가 이 2차식이 지닌 의미가 2군데가 나옵니다. 2군데가 나옵니다. 위치가 2군데 나오죠. 두 군데 나온다. 방정식 아직도 아닙니다. 2군데 나옵니다. 위치가 0과 6이 나옵니다. 이렇게 0보다 클 때 0과 같을 때는 한 군데고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위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부동호를 풀게 되면은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되죠. 예. 큰 것보다는 그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A 값이 이렇게 그냥 A 값이 뭐 3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부동으로 또 나와가지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 됐는데 여러분 판별식이 방정식 아직도 아닙니다.
기울기가 0인 지점 두 군데를 찾기 위해서 A를 풀어서 이렇게 답이 또 부동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이. 이 오늘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은요, 제가 이렇게 30분, 40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무슨 수학학자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의 그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도함수에 대한 정립을 저는 다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 설명을 30분, 40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답은 나왔습니다. A가 실수 A값의 범위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풀면 끝나죠. 간단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F'X를 해서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풀죠. 4분의 D 해서 A값 구하고 부동을 붙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30점은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공부하시고 끝나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라고요. 이거 30초도 안 걸리겠네, 풀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로 다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답까지 다 구했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이걸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0이라고 하고요. 여기 0 수직선. 그럼 0보다 0은 들어가지 않고 0보다 작아야 되죠. 이쪽이죠. 예. 그럼 이거는 1, 2, 3, 4, 5, 여기 6은 안 들어가고 6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네. 답이 이제 이런 범위에 되죠. 여러분 이것만 그려봐도 뭐가 바로 이렇게 질문이 나오냐면은 여기 A가 뭐일 때는 안 됩니까? A가 예를 들어서 물론 0도 이 빈칸이니까 아니지만은 뭐 여러분들 쉽게 자연수 A가 자연수라고 이제 가정하면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A가 얼마일 때는 안 되죠? A가 1, 2, 3, 4, 5, 5까지 안 돼. 물론 이제 6도 안 되긴 안 됩니다. 예. 이 수가 들어가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래프가 극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극값이 안 나온다는 계속 증가하던가 계속 감소한다는 겁니다. A 값이 이렇게 0보다 만약에 여기 여러분 마이너스 1 이제 숫자를 넣어볼 건데 A가 마이너스 1 여기 한번 넣어볼 겁니다. A는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숫자를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좋게 A를 제가 계산 A가 10일 때 여기쯤에서 A가 10일 때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풀이도 알고 이해가 100%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친구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이 답은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고 결론은 이겁니다. A가 이쪽 숫자일 때는 이게요 극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극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극값과 극대나 극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만약에 여기 이 숫자 2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A가 예를 들어서 이때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때 여기서 여기 때는 예를 들어서 이때는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거죠. 이 범위에서. 그럼 여기서 감소가 되고 극값과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에서는 계속 증가가 되죠. 자, 그런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때는 숫자를 여러분 이거 A가 이렇게 되죠. 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이번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오케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fx는 여러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예, 위에 이제 앞에 있었죠. 그럼 f 프라임 x 이걸 하게 되면은 3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되면은 기울기가 0인 지점 아까처럼 찾기가 좋은데 이거 지점 두 지점 못 찾습니다. 어려워서 두 지점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가 0인 두 지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A가 마이너스 이럴 때는 그 값을 가진다니까 두 군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근해 공식에다 넣어야 되죠. 예, 여러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기울기가 0인 지점 찾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2A분의 2A 2, 3은 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요한 거는 여기 좀 짝수를 해도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b제곱 4 b제곱이죠. 4 마이너스 2, 3은 6, 4, 24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여러분 이게 계산이 이게 여러분 뭐 약분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루트 28이니까 28은 47, 28 2루트 2가 되겠네요. 47, 28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약분에서도 물론 쓰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만나는 점이 몇 군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x 위치가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두 군데입니다. 플러스 한 군데 마이너스 한 군데 이게 두 군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극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 되셨죠? 만나는 곳이 이게 숫자가 그러나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값을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인수분해 되는 거 쉬워도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면은 검산을 하는 겁니다. 0보다 작을 때 검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러나 책에서는 이런 검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A가 6보다 큰 숫자를 A는 10이라면 A가 12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맞는가? 이 두 개가 나오는가? 그래야 그 값을 가지도록 나오죠, 여러분. 두 개가 나와야. 자, 그래서 이걸 하면은 A가 fx는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3입니다. 여기 앞에 원래 식 있죠. 그럼 f 프라임 x를 하면은 3x 제곱 그럼 마이너스 20x 플러스 20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돼서 자, 근해 공식에 넣으면은 x는 2a분의 2, 3은 6이죠. 2a분의 6, 2, 3은 6,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2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냥 하겠습니다. 짝수 안 하고 b제곱 400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240이죠. 60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리기는 어렵지만 값이 6분의 2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0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러스 때 하나 마이너스 때 하나 때문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기울기 0인 곳이. 그래서 이것도 극대극소 오케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가 돼요. 이 검산을 해드린 겁니다. 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6보다 클 때 10에서. 그러나 이때를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안 나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루트 안에가 이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로 나와.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하면요. 예를 들어서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허수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는
검산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벌써 40분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40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게 숫자일 때와 미지수가 포함된 식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방정식으로 푸는 거 없고 단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는 미지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지수는 왜 해결했냐, 그 기울기가 0인지 좀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방정식으로 푸는 적 없습니다. 저는 판별식을 방정식으로 푸는 건 안 해요. 미지수를 해결을 해야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거 이용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이 판별식은 5%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뭐냐, 기울기가 0인 지점 2지점 찾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되면은 극값이 나오고,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든지 감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40분 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조려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나면은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유를 다 알게 됐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CND 수학의 저는 장대환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